저번 영상들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주급과 한국 선수들의 주급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프리미어리그 주급 랭킹 탑10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다 보니 그만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주급도 관심이 많죠. 그리고 손흥민이 이 프리미어리그 주급 순위에서 몇 위에 오를지도 큰 관심사인데, 과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 몇 번째로 높은 주급을 받고 있을까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주급 랭킹 탑10과 손흥민의 주급 순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급 순위 10위에 오른 선수는 이번에 첼시로 이적한 칼리드 쿨리발리입니다. 쿨리발리는 주급 29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첼시로 이적하기 전 나폴리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쿨리발리, 월드클래스 센터백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던 선수 중 하나인데요. 15-16 시즌부터 21-22 시즌까지 7년 동안 든든하게 나폴리의 수비를 이끌었죠. 이적 바로 직전 시즌인 21-22 시즌 역시 대단했습니다. 이전 전성기의 폼을 다시 보여주며 최근 5시즌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라흐마니와 함께 철벽을 이루면서 나폴리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토니오 르디거,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팀을 이탈한 첼시에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4년 계약, 이적료는 4천만 유로, 한화 약 530억 원을 기록하며 첼시로 이적했죠. 그리고 에버튼과의 리그 1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역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팀을 떠난 르디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수비와 공격 전개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개막전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다음으로 9위에 오른 선수는 맨시티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잭 그릴리시입니다. 그릴리시는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급도 주급인데 그릴리시가 맨시티로 이적할 때 기록한 이적료 역시 엄청났습니다. 1억 1750만 유로, 하나로 거의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만큼 그가 이전 소속팀인 아스톤 빌라에서 보여준 활약이 대단했었는데요. 특히 맨시티로의 이적 직전 시즌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리버풀과의 4라운드에서는 2골 3도움이라는 충격적인 활약이었죠. 시즌 총 27경기 7골 10도움을 기록했고, 이에 엄청난 이적료로 맨시티로 이적했는데요. 하지만 이적료가 너무 엄청났던 탓인지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입단 첫 시즌이기도 하고 적응기가 필요했다 보니 그의 부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적료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활약이었죠. 그래도 후반기 패배 전술에 조금씩 적응을 해나갔고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8위에 오른 선수는 이번에 첼시로 이적한 라임 스털링입니다. 스털링은 주급 32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한 단계 더 성장한 스털링, 이전 문제로 지적되던 결정력 문제를 감독인 펩과 당시 수석 코치인 아르테타 밑에서 큰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도 부분 역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도 부정 못할 프리미어리그 대표 윙어로 활약했습니다. 17-18 시즌에는 그의 활약 덕에 맨시티의 승점 100점 우승을 이끌었죠. 당시 스털링은 동점골 혹은 역전골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후 18-19 시즌 역시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2019년 한 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활약을 선보이던 스털링은 19-20 시즌 리옹전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는데요. 완벽한 득점 찬스에서 공을 허공으로 날리며 맨시티의 챔스 8강 탈락에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후 자신감이 하락한 탓인지 다른 장점들 역시 사라지게 되었고 팬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1-22 시즌이 끝나고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7위에 오른 선수는 저번 시즌 부상으로 아쉬웠던 라파엘 바란입니다. 바란은 주급 34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성인이 되기 전부터 레알 마드리드 1군 무대를 밟고 주목을 받은 바란, 2016년 후반기부터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한 그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인데요. 아직 20대 후반이 나이지만 UEFA 유로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챔피언스리그 3연패에도 기여했고,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국의 우승을 이끌었죠. 이후 202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되었는데, 맨유에서도 그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장 평가 금액보다 저렴하게 데려왔다 보니 더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죠. 물론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나올 때는 수비진 중에 제일 든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온 경기 자체가 시즌 절반 정도밖에 못 나왔다 보니 아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 부상 없는 바란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5위에 오른 첫 번째 선수는 맨유 공격의 미래를 이끌 제이든 산초입니다. 산초는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이런 주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도르트문트에서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18-19 시즌부터 큰 활약을 선보인 산초는 18-19 시즌 43경기 13골 20도움, 19-20 시즌 43경기 20골 20도움, 20-21 시즌 38경기 16골 20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여러 차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링크가 났고, 거액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하게 되죠. 이런 공격 포인트 생산력과 함께 뛰어난
뛰어난 축구 능력으로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로 이적한 이후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맨유의 선수진들의 문제도 있었고 선수 본인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보니 그의 활약이 다소 부진했던 거죠. 산초는 10경기 동안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에 보여주었던 공격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경기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실력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었고 후반기부터 맨유 공격의 희망이라 불릴 만큼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 이번 시즌에는 맨유 공격의 핵심이 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5위에 오른 두 번째 선수는 리버풀 공격의 핵심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21-22 시즌 역대급 활약을 선보였다 보니 이번 여름에 재계약에 성공해 팀 내 최고 주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기존 영입 정책이나 주급 정책을 고려해봤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지금까지 살라가 리버풀에서 보여준 활약이나 21-22 시즌 보여준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1-22 시즌 전반기 살라는 모든 팬들이 프리미어리그의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득점 과 경기력 모두 1718 시즌에 비견되는 혹은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활약을 선보였는데 전반기만 놓고 보면 PFA 올해의 선수는 거의 확정이고 발롱도르 역시 노려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국가대표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 월드컵 진출 실패 등으로 인한 멘탈 문제까지 겹쳐 다소 부진한 모습을 선보였죠. 그럼에도 38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역전골을 넣으며 리그 23호 골로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 그리고 리그 도움왕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케인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가 되었죠. 게다가 1718 시즌, 1819 시즌에 이어 자신의 세 번째 PL 득점왕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런 살라는 총 33골 19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리그와 챔스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FA컵, 카라바오컵 우승에 그쳤는데 그래도 시즌이 끝나고 PFA 올해의 선수와 FWA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던 시즌에 그나마 개인 수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3위에 오른 첫 번째 선수는 맨유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다비드 데헤아입니다. 데헤아는 주급 37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맨유의 골문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놀라운 선방 능력과 반사신경으로 2010년대 맨유를 책임진 수문장이자 스페인 대표팀의 수문장인데요. 마누엘 노이어, 티보 크루투아, 케일러 나바스, 얀 오블락 등과 함께 2010년대 세계 최고의 골키퍼를 언급할 때 거론되는 선수입니다. 몸살이지 않는 다이빙으로 보여주는 경이로운 세이브는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죠. 하지만 점점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1 시즌 커리어 로우를 보여주며 더 이상 데헤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1-22 시즌 그는 다시 전성기의 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아픔과 유로 2020대 스페인 주전 수문장에서 밀렸다 보니 절지부심한 데헤아가 다시 활약하기 시작한 거죠. 맨유는 다시 전성기의 데헤아가 골문을 지켜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맨유의 수비진이 상상 이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데헤아의 활약과는 별개로 맨유의 실점은 꽤 많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3연속 맨유 이달의 선수는 물론 2022년 1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2016년 2월 이후 첫 골키퍼의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그의 활약에 딘 앤더슨이 임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시즌 역시 그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동 3위에 오른 두 번째 선수는 이번에 맨시티로 이적한 엘링 홀란입니다. 홀란은 주급 37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도르트문트에서 활약 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홀란 195cm 88kg의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와 순발력에다가 득점력까지 갖춘 스트라이커인데요. 골 결정력이 진짜 대단하죠. 킥력과 슈퍼워가 매우 뛰어나 골키퍼에게 막힐만한 각도인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구석을 향한 땅볼 또한 골키퍼가 막아내기가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 현재 동나이 때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 21-22 시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그 첫 라운드부터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대2 대승을 이끌었죠. 이후로도 꾸준한 득점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러한 활약에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과 선두 경쟁을 벌일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홀란드는 부상을 당했고 결국 팀은 챔스 조별리그에서 탈락합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팀 역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게 되죠.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고 그렇게 전반기 키커 랑리스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월드클래스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시즌 총 30경기 29골 8도움, 도르트문트 최종 성적 89경기 86골 23도움을 기록한 채 맨시티로 이적하게 되었죠.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1라운드부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시즌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선수죠.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선수는 맨시티의 에이스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더브라이너는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프리미어리그 최정상의 미드필더라 불리는 더브라이너, 그만큼 맨시티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데요. 볼프스부르크에서 독일을 제패한 더브라이너는 맨시티로 이적해 큰 활약을 선보입니다. 1617 시즌부터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리그에서만 무려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죠. 이후 1718 시즌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우승을 이끄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 시즌 승점 100점 우승에 큰 공헌을
공헌을 했고 이후 1819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에도 공헌했죠. 1920 시즌 리그에서만 도움을 20개를 기록하며 도움 순위 2위와 7개나 차이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1-22 시즌 19골 14도움을 기록한 더브라이노는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 내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 오른 선수는 맨유의 레전드이자 다시 맨유에서 활약 중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는 주급 51만 5,385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호날두는 이전 맨유에서 활약했는데요. 그 당시 그의 활약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맨유 데뷔 시즌에는 6골로 시작했지만 이후 9골, 12골, 23골, 43골까지 득점력이 만개하기 시작했죠. 그의 득점력에 힘입어 맨유는 여러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프리미어리그, FA컵, 리그컵,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웬만한 메이저 트로피는 다 들어봤다고 해도 무방하죠. 게다가 개인 수상 역시 엄청났는데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2번이나 기록했고 2008년에는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맨유 역대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로 기록되었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를 거쳐 다시 맨유로 돌아왔는데 맨유로 돌아오고도 호날두의 득점력은 좋았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의 득점이 없었다면 승점 10점 가운데 7점이 증발할 정도였죠. 하지만 감독과의 불화, 라커룸 내 불화 루머와 장애소년 폭행 논란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호날두는 다시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주급 순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주급 19만 2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력만 본다면 프리미어리그 25위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토트넘이 주급을 짜게 준다는 걸 감안하면 대단한 순위이긴 합니다. 22-23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도 출전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큰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